나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불편했겠어. 그런 칼럼 읽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조선일보 취재 거부, 조선일보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그랬을 수도 있죠. 삐져가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상대적으로 중앙일보에 오늘 풍부한 어떤 정보들이 있어요. 가령 방금 말씀드린 기사에도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육성 담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쯤 윤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새 국정운영 기조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육성이라는 게 뭐예요? 직접 나와서 뭔가? 나와서 생으로.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의 질문도 받나? 그런 건 모르겠죠. 네.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도 얘기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중앙일보에는 있는데 조선일보에는 딱히 그런 얘기도 없다. 아, 그럼 우리 하마평 얘기까지 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걸 한번 정리만 해보죠. 지금 어찌됐든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 그 뒤에 하마평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선별적으로 사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분위기가. 그러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은 아마 사의가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장제원 의원 정도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거론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기도 했고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고 하는 일종의 좀 뭐랄까요? 당에 협조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고 하는 뭐 일종의 상을 받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안타깝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을 기구를 조금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면은 법률 비서관이든 정무 아니다. 민정수석실. 네. 민정수석 자리를 만들든가 뭐 어떤 그거랑 비슷한 유사한 걸 하나 만들고 정무장관직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근데 정무장관직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건 장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한다고 하고 안 했던 제1부속실 또 검토한다. 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네. 요거 다시 또 검토하고 있다. 또 검토한다. 지난번에 검토했어야지 왜 아직도 검토를 한다가 나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우리 구독자들께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머릿속을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사람 궁금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어제 사퇴한 건데 뭐 사퇴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퇴한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서로 간에 뭐 여권 내부에서는 네가 책임이니 뭐 내가 책임이니 뭐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사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퇴 소식을 다룬 신문들을 한번 좀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조선일보 이면 보여주시면. 근데 나 저 말 딱 보고 정치할 거라 생각했어. 그렇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한다잖아요. 그리고 민심운들 옳다. 이건 아주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그렇죠. 사퇴하면서 무슨 민심운들 옳다야. 그리고 정치를 안 할 거면 국민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정치를 안 할 거면. 그럼요. 네, 자기 고민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자가 그래서 손들고 물어봤어요. 정치를 계속 하는 거냐. 네. 그랬더니 난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뭐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뜻을 밝힌 거죠. 그렇죠. 동아일보 이면도 보여주십시오. 관련 내용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요. 저렇게 107일 만에 물러난 정치인 한동훈, 정계 은퇴엔 성그어. 그러니까 신문들의 관심은 다 저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한겨레 오면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정치 지속 시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험난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네, 저 맞아요. 기사들에 등장하는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아까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초 한 위원장의 정치 스케줄은 구원투수로 올라왔던 총선을 마무리하고 전당대회 출마로 당대표를 거쳐 2027년 대선 후보로 직행하는 코스였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벗어난 기록적 참패로 이 같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천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갈등을 쌓은 친윤그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패배의 제일 책임은 한 위원장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원톱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한 만큼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이런다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한 위원장의 중앙정치 무대 복귀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평가도 많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진 만큼 한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거다. 핵심은 대중적 호감도의 유지 여부다. 이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대중적인 호감도가 유지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또 정치 컨설턴트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여준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직적 상명하복 문화의 검사티를 벗고 앞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고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냐에 따라 정치인 한동훈의 행로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 얘기는 뭘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이거는 조선일보의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가 쓴 거라는 거 전제하고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가 재조명될 경우 한 위원장이 다시 정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조선일보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신문들도 저 관련 기사 쓴 거 보면 일단 한 위원장은 원래는 사퇴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중앙일보 같으면 네. 이렇게 써놨어요. 패배가 확정적이었던 전날 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당권 도전설도 돌았다. 바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나 한 위원장 스스로 깨끗한 승복과 빠른 퇴장을 택하면서 일단 패배의 잔불을 정리했다. 이는 용산발 악재 속에 나름 분투했다는 평가 못지않게 한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게 팽배한 정권 심판론에 2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선택이나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던 공천 과정이 전략적 실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게 돼 있고 동아일보 기사를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전 위원장은 당초 당의 잔류에 총선 패배 국면을 수습하려던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민주당에 일당을 내주면 사퇴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일부 참모 의견에 고심 끝에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남겠다고 하면 공천과 원톱 선거운동 체제 등의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물어뜯깁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계속 남아 계시지 말고 일단 잠깐 자리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거야? 아니면 대선으로 바로 직행할 거야? 아니 그 전에 잠깐 어디 유학 갔다 와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일단 휴직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네. 동아일보가 한 전 위원장은 당분간 휴식 기간을 갖고 당장 당권보다는 차기 대선 도전 등 재기를 엿볼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변에서 대권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 들으면 예전에는 쓸데없는 소리 말라 이렇게 정색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신문이 이렇게 씁니다. 한 전 위원장의 부인에도 미국 유학설도 계속 제기된다. 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당분간 한동훈 위원장 얼굴 보기는 좀 쉽지 않겠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현명합니다. 맞아요. 계속 지금 남아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계속 휩쓸려 가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선거 기간 내내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하고 눈 부릅떠가지고 그렇죠. 못했는데 아니 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안 한 것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패배 책임론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당이 혁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림없이 대통령실하고 부딪힐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못을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 2조 심판론 이런 게 뭐냐.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있으면은 네. 여당은 민생 그런 걸로 가야지. 정권 안정론으로 가야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이런 똑같은 말을 당내 친윤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윤들이 한동훈 2조 심판론 왜 했어? 누구보다도 그전까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뭘 물어봐도 이재명 대표 탓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치를 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 왜 그랬어? 이게 정치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